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요미우리가 지금보다 더 절대적인 일본의 국민구단이었던 시절 미국의 요미우리인 양키스는 일본에서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애초에 요미우리는 베이브루스의 1934년 방문 때 결성된 팀이 도쿄 교진군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양키스는 일본 선수들을 독점하는데 실패합니다. 무라카미 마사노리를 제외하면 사실상 최초의 일본 선수인 노무는 다저스에 입단해 토네이도 돌풍을 일으켰고 뒤이어 닌텐도가 구단주였던 시애틀이 사사키 가즈히로와 이치로를 얻는 대박을 터뜨립니다. 그 사이 양키스는 이라부를 데려가지만 이라부에 제구 안 되는 98마일은 미국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2003년 포스팅이 아닌 FA 계약으로 마치 히데키를 영입한 건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마치아카 영입에 실패한 후 충동 구매를 한 이가와는 공포의 숫자를 찍고 돌아갔고 포스팅 제도가 바뀌면서 1억 5,500만 달러를 준 다나카는 충분히 성공적이었지만 데뷔 시즌 팔꿈치 부상 이후 부상 이전의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다나카는 2019년 ALCS 1차전에서 휴스턴 타선을 6이닝 1피안타 무실점으로 잠재울 때까지만 해도 대업을 이루나 싶었지만 4차전 5이닝 4실점 패전으로 PS 대활약이 중단됩니다. 그러고 보니 양키스의 일본 야구 최고의 아웃풋은 히로시마의 육성 선수 출신으로 이적료 310만 달러를 주고 데려온 알폰소 소리아노였습니다. 그런 양키스가 꼭 영입하고 싶어한 선수가 2018년에 등장합니다. 오타니 슈웨이였습니다. 오타니는 고교 졸업을 앞두고 메이저리그 직행을 선언했고 일본 야구 11팀은 지명을 포기합니다. 다저스와 보스턴이 경쟁을 했고 오타니는 다저스에 입단해 투수가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사의 심장을 가진 니포넴은 1년 전 요미우리가 아닌 팀은 입단을 거부하겠다고 한 스가노를 지명해 1순위 지명권을 날리고도 오타니를 단독으로 지명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직행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데뷔에 도전한 걸 프리젠테이션으로 만들어 오타니를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니포넴이 이도류를 하자고 한 건 오타니가 입단하고 나서였습니다. 2014년 이적료 상한선 2천만 달러와 경쟁 입찰이 도입됨으로써 다나카가 돈벼락을 맞게 한 포스팅 시스템은 오타니의 진출을 앞두고 오타니에게 불리하게 개정됩니다. 오타니는 2년을 더 기다리지 않으면 국제 아마추어 선수로 분류돼 국제계약 보너스 머니를 받아야 하고 서비스 타임 6년을 채워야 FA가 될 수 있게 바뀝니다. 하지만 오타니는 고민하지 않고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합니다. 이적료 2천만 달러만 지불하면 최저 연봉부터 시작하는 오타니를 얻을 수 있게 된 메이저리그 팀들은 30팀 중 27팀이 도전합니다. 서류 심사에 불참한 세 팀은 마이애미, 클리브랜드, 볼티모어였습니다. 이때 양키스 캐시먼 단장은 양키스가 부르면 올 것이라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당시 내셔널리그는 지명 타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오타니의 행선지는 아메리칸 리그에 제한됐습니다. 캐시먼 단장은 매년 오프시즌마다 초고층 빌딩의 외벽을 타면서 기부금을 모으는 행사를 했는데 캐시먼은 방송 카메라를 보면서 오타니에게 구애를 합니다. 하지만 캐시먼이 말로 때우는 동안 일본 통인 빌리 애플러 단장이 직원들과 밤을 새워가며 자소서를 만든 팀이 있었습니다. 오타니의 행선지로 아무도 예상 못한 에인절스였습니다. 그 결과 양키스는 면접을 볼 수 있는 7팀에 들지 못하고 서류 전형에서 탈락합니다. 반면 만반의 준비를 한 에인절스는 메이저리그에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투타 겸업 계획으로 오타니의 마음을 흔들었고 유력한 행선지로 예측된 시애틀과 텍사스를 제치고 최종 낙점을 받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 양키스는 FA가 된 오타니에게 도전하지 않습니다. 오타니가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자 뉴욕 데일리 뉴스는 일면에 오타니는 겁쟁이라는 헤드라인을 내보냈고 양키스 팬들은 오타니가 올 때마다 엄청난 야유로 보답합니다. 오타니와 양키스는 뭉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오타니는 에인절스에서 미친 활약을 했지만 양키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되는 부분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키스의 진짜 악몽은 오타니가 다저스에 입단하면서 시작됩니다. 구겐하임이 다저스를 산 이후 머니게임에서 밀리기 시작한 양키스에게는 오타니의 다저스 입단이 경쟁 구도에 완전한 쐐기를 박아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오타니를 타고 들어온 천문학적인 일본 머니를 통해 다저스는 구단의 재정 면에서 양키스
양키스도 넘볼 수 없는 구단이 됩니다. 더 뼈아픈 부분은 일본 선수의 공급 시장을 다저스가 가져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양키스와 캐시먼 단장은 야마모토를 영입하기 위해 오타니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공을 들입니다. 일본을 직접 방문해 야마모토의 노이터 경기를 본 캐시먼은 티켓을 잘 간직했다가 야마모토가 입단하면 사인을 받겠다고 합니다. 양키스가 야마모토에게 드린 정성은 코엔 구단주가 일본으로 날아가 프랑스 요리를 사주고 다시 본인의 집에 초대해 식사를 2번이나 했던 매치만큼이나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양키스는 3억 달러에서 100기를 들었고 야마모토는 3억 2,500만 달러를 부른 다저스와 매치 중에서 다저스를 택하게 됩니다. 양키스는 사사키를 영입하기 위해 국제계약 보너스 머니를 최대한 모으지만 사사키가 최종적으로 고른 세 팀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저스가 야마모토와 사사키를 데려간 결과는 양키스에게 직격탄이 됩니다. 두 팀이 맞붙은 2024년 월드 시리즈에서 오타니는 어깨를 다친 2차전 이후 특별한 활약을 못했지만 야마모토는 2차전에서 6.1이닝 1피안타 1실점 승리를 따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다저스에게 최초의 백투백 우승을 선물합니다. 사사키도 불펜으로 전환해 다저스의 우승에 공헌합니다. 애초에 2024년과 2025년에 다저스는 오타니를 통해 확보한 자금력이 바탕이 된 팀이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양키스의 1급 체제였던 메이저리그는 동부의 양키스와 서부의 다저스라는 2급 체제가 됐고 이제는 다저스가 1급으로 올라서는 분위기입니다. 오타니는 전반기 막판 등판일을 목요일에서 토요일로 조정하면서 후반기 개막전을 통해 오랜만에 양키 스타디움 마운드에 설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오타니는 에인절 시절 베이브루스가 투웨이를 한 페네이 파크를 특별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양키 스타디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오타니는 2021년 첫 양키 스타디움 등판 때 볼넷으로 시작해 0.2이닝 5사사구 7실점에 그쳤고 2022년 두 번째 등판 때도 카펜터, 토레스, 저지에게 홈런을 맞고 3이닝 8피안타 4실점에 그쳤습니다. 오타니는 후반기 개막전에서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양키 스타디움 등판을 할 것으로 보였지만 왼무릎에 찬 물을 빼고 진통제를 맞는 바람에 등판이 무산됐습니다. 오타니는 양키 스타디움의 타격 성적 또한